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차는 720S 스파이더입니다.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720S까지는 영상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텐데, 720S 스파이더는 지금 우리 나라 국내에 몇 대 풀리지가 않았고요. 요거는 국내에서 거의 1호차,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200km 뛴 놈이 지금 제 손 안에 있는데, 마력이 무려 720마력입니다. 토크가 78토크 정도가 돼요. 어제 몰면서 정말 제 머리를 쭈삣하게 만들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냥 겁나 빠릅니다. 저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488 스파이더도 작년 딱 요맘때 저희가 광주에서 찍었었던 488 스파이더가 있죠. 그리고 우라칸 스파이더, 그거는 2년 전에 찍었었는데, 저희는 우라칸 스파이더를 몰았었던 제 경험,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그리고 맥라렌이라는 세 가지의 슈퍼카 브랜드 중에서 맥라렌이 가진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F1에서 집약된 기술을 다 집어넣어서 최고로 빠른 차를 만들겠다 라는 그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정말 빠른 놈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냥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머리가 쭈삣 설 정도로 굉장히 빠른 놈입니다. 720마력이 몸으로 다 느껴질 수 있나요? 라고 만일에 물어보신다면 체감적으로 정말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720의 장점이자 이 720을 사는 오너들, 맥라렌을 사는 이 오너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슈퍼카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스파이더 모델이 쿠페 모델에서 스파이더 모델로 넘어오면서 가장 바뀌는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차체 강성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지붕 루프가 없어지기 때문에 비틀림 강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는 무게가 증가합니다. 아무래도 비틀림 강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체 부분에 굉장히 좀 많은 보강들을 좀 넣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하죠. 물론 가장 큰 장점은 지붕이 열린다는 장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맥라렌에 있는 라인들이 다 그렇지만 570 스파이더도 그렇고, 그다음 720 스파이더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나올 600LT 이런 것도 이제 스파이더가 나오긴 할 텐데, 이 스파이더 모델 중에서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 가지 해외 리뷰라든가 우리나라 리뷰에서 맥라렌에 관련된 리뷰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 커다란 욕조 안에 들어가 있는 카본 터브라 그러죠. 정말 카본 파이버가 그냥 내 몸을 다 감싸고 있는 그런 욕조 같은 그 터브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져 있고, 그게 이 차체의 강성을 대부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러한 베이스로 만들어진 맥라렌의 이 스파이더 모델들은 대부분 이제 맥라렌에서 소개하는 건 그래요. 쿠페랑 그렇게 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특히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쿠페 모델을 잠깐 몰아보긴 했거든요. 시승차 잠깐 몰아보고 이걸 몰아봤는데 그냥 제 느낌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저도 많이 좀 느꼈어요. 이 차가 일단은 720S 스파이더는 기본가가
3억 8,500인가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하지만 3억 8,500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옵션이 들어가야 되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옵션가가 1억 한 4천 정도, 1억 5천인가 4천 정도, 그 정도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720S 스파이더 중에서 제일 옵션이 많이 들어간 그 차량이다라고 차주분께서 형님께서 얘기하시거든요. 일단 뭐 겉모습만 봐도 색깔 자체가 정말 우아하죠. 이 색상이 제일 많이 출고가 되는 것 같아요. 메인 컬러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제가 이 차를 딱 봤을 때 우리가 720 그러면은 특히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 다이나믹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밑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이 옆으로 지나가는, 그리고 브레이크까지 전달을 하는, 진짜 실제로 뚫려 있는지 여러분들 눈으로만 보시니까 궁금하시죠?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산이잖아요. 제가 요거 꼬챙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진짜로 들어가는지. 들어갑니다. 오, 엄청나네요. 오, 여기 들어갑니다. 에어로담이. 그리고 요 안쪽으로도 꼬챙이가 들어갑니다. 네, 끝까지 다 들어갑니다. 깊숙하게. 그리고 옆쪽으로 오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뚫려 있습니까? 네,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제일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부분, 거의 뭐 이건 뭐 쑥쑥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꼬챙이 리뷰. 그리고 요 바닥 부분, 아랫 부분에 여기도 쑥쑥 들어갑니다. 역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셨죠? 꼬챙이가 들어갑니다. 전부 다 제대로 인테이크가 뚫려 있는, 에어로 다이나믹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다운포스가 굉장히 좋죠. 뒷면을 가다 보면 휠이 보이네요. 휠 물론 멋있는 옵션에 휠이 들어가 있고요. 이 기본적인 맥라렌의 기본 휠보다는 상위 옵션에 있는 휠이고, 저 안에는 뭐 당연히 아니겠습니까? 세라믹 브레이크. 이런 차에 세라믹 브레이크가 빠지면은 맥라렌이 아닌 거죠. 그리고 타이어는 피제로 코르사, 피제로의 제일 위에 있는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코르사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타이어 사이즈는 305, 3020, 20인치네요 뒤에. 멋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으로 오시면 뒷면부에 일단 여기 어마어마한 크기의 스포일러가 있네요. 보통 저희가 뭐 액티브 버튼, 스포츠 버튼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액티브 버튼을 누르면 요게 자동으로 슉 하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액티브 버튼으로 눌러서 거기에 컴포트 그 뒤에 있는 스포츠라든가, 그 다음에 트랙 모드로 하면 요게 슉 하고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 P1 많이 아시죠? 맥라렌에 있는 P1, 그 P1 뒤에 있는 그 스포일러와 거의 비슷하게. 근데 이게 어마어마 커서 이게 과연 다운포스를 위한 건지 아니면 거의 이거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건지,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 정면에서 봤을 때 제일 많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멋있는 것 같고, 옵션이, 이 차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라 그랬잖아요. 한 1억 4천 정도 들어간 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옵션이 빠진 부분도 있어요. 옵션을 보면 뒤에 부분에서는 여기 카본 이 부분에 디퓨저 있죠. 720에 들어간 모든 카본은 다 옵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근데 뒤에 있는 이 스포일러가 재밌는 게, 뒤에 있는 이 디퓨저가 하나,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로 들어간 옵션이 아니라 하나, 그리고 위에 거 하나, 두 부분을 넣어야 되는 거죠. 요것만 봐도 제가 정확한 옵션표는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 4천, 5천만 원 하지 않을까, 이 두 개니까. 그리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인테이크 들어가는 이 부분도 카본 옵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카본 옵션이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뒤에, 여기 엔진룸 위에 있는 커버 부분하고 그 위에 커버 부분이 보통은 카본으로 되어져 있는 그 부분에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요 두 부분만 지금 카본으로 안 되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부분 카본 옵션 비용만 거의 3천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가성비로 봤을 때 여기 있는 두 개의 카본 옵션은 좀 너무 과하다 싶어서 운전자분이 그거는 안 넣었다고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넣었고요. 여기 있는 배기 팁 있죠. 팁, 지금 검정색의 무광으로 되어져 있는 이 팁인데, 이 팁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맥라렌 옵션의 거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어떤 형상을 갖추고 있고 또 어떤 옵션이 있는가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타기 전에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죠? 저 문
위로 솟구쳐 오르는 저 문. 맥라렌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슈퍼카 오너들이 매료되는 부분이 바로 이 문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주행하면서 말씀드렸었던 하차감. 어제 제가 강남역에서 잠깐 차를 세워놓고 내리려고 문을 탁 열었는데 어우, 시선이 뭐 알팔이나 488이나 이런 페라리들도 물론 시선을 많이 가지긴 하는데 이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쫙 멀리에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도 막 들리고 바로 이 도어.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살짝만 달아도 딸깍하고 닫힙니다. 안에 일단은 이 앞에 영상을 보면 뭐 앰비언트 라이트가 막 화려하게 있는 막 그런 류는 아니에요. 페라리라든가 아니면 람보르기니처럼 막 여기 엄청난 많은 버튼들이 있고, 막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막 버튼을, 시동 버튼을 누를 때도 뭐 뭔가 약간의 퍼포먼스적인 뭐 제끼고 누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달리기 위한 모든 것들을 운전자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것 같은, 그리고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생략하고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은 그런 슈퍼카 모습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일단 핸들부터 시작해서 옆에 전부 다 알칸테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옵션에 들어가는 거고요. 시트도 요렇게 이제 뭐 노란색의 약간 가죽 시트가 되어져 있는 이 형상도 그렇지만 이것도 옵션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핸들 자체의 크기로 보면 약간 얇고, 이 차체의 크기로 봤을 때 핸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스포츠, 너는 그냥 달리는 것만 신경을 써. 여기에 버튼 하나도 없죠.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여기 다 달려 있는데 얘는 전혀 여기에 단 하나의 버튼도 없습니다. 조작하는 버튼, 깜빡이 버튼 이런 것들이 페라리엔 들어가 있다면 얘는 그냥 여기 안에서는 운전만 해라. 옆에 달려있는 패들 시프트 기다랗게 나와 있죠. 네, 이게 카본으로 이어진 이 패들 시프트인데, 이 패들 시프트 이어지는 이것만 옵션이 350만 원이랍니다. 왜 1억 4천에 옵션이 들어갔는지 알겠죠?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 옵션이 적용이 되어져 있어서, 이전 그냥 720 쿠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 옵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옆에 있는 걸 딸깍 누르기만 하면 바로 올라가고요. 올라가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내려가는 속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버튼 중에서 가장 저희가 많이 쓰고 아마 운전자들이 제일 많이 건드리게 되는 게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액티브 버튼과 그 위에 딸깍딸깍 하는 두 개의 모드 버튼이 될 겁니다. 이 버튼 안에 모든 스포츠 조작을 다 가능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중간에 보시면 액티브 버튼이라고 있는데, 저희 M 시리즈 타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M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버튼을 누르면 위에 있는 옵션과 밑에 있는 옵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위에 있는 옵션이 CST라고 써 있어서 컴포트, 스포츠, 트랙,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엔진과 그리고 미션에 대한 반응, 밑에 있는 건 서스펜션과 그 다음에 핸들에 대한 반응성을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나는 굉장히 미션이나 엔진이 빨리빨리 움직이긴 하지만 내 요즘에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한다면 컴포트. 아니야, 나는 전부 다 트랙에서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전부 다 T로 놓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눌러 놓으면, 저도 요거 눌러 놓고 왔는데 강제로 변속을 하지 않는 한 변속이 되어지지 않는 매뉴얼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르고선 보통 하게 되고요. 송풍구 굉장히 이뻐요. 네, 이렇게 잠글 수가 있고요. 여기는 딸깍 눌러서 잠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굉장히 괜찮고요. 중간에 이제 정보를 나타내는 정보창, 여기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게 이렇게 하나 딱 붙어 있는 정도인데, 이 안에 모든 정보가 전부 다 가능하고 터치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연동이 되어지면서 음악도 자동적으로 재생이 되어지고, 아이폰 자체에서 그 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전부 다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공도에서 잘 승용차 정도는 아니지만 공도에서 잘 탈 수 있기 위한 편의사항도 뭐 블루투스라든가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스피커는 BMW죠. 바우에스 웨켄슨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 스피커고, 굉장히 성능도 좋습니다. 프리미엄급이니까. 정말 단촐해요. 하지만 필요한 게 운전자들이 달리는데 전부 다 있어요. 최고의 정점을 찍는 건 바로 저 앞에 있는 계기판이죠. 일단 시동을 켰을 때 저 계기판이 올라옵니다. 올라오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계기판이 올라오죠. 저희가 보통 달릴 때는 이 계기판을 보고 뭐 중간에 R8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RPM이 있고 그 다음에 정중앙에 숫자 표시로 뭐 그런 속도 같은 것들이 있고 양쪽에 이제 어떤 정보창 뭐 타이어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달릴 때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트랙을 갔을 때는 솔직히 저희가 트랙에서 속도를 보진 않잖아요. 트랙에서 뭐만 봅니까? RPM과 단수가 제일 중요하죠. 그것만 눈에 딱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닫아버립니다. 액티브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강제로 닫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면 지금 단수와 그리고 RPM 그리고 속도가 옆에 작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는 그냥 나 믿고 달리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간지죠. 이게 바로 맥라렌의 감성인 것 같습니다. 자, 외부에서는 요 정도. 마음에 안 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요즘 프레임리스로 되게 이제 막 멋스럽게 부렸는데 이거는 그냥 사실 뭐 특별하지 않은 국산차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와 똑같은 거라서 이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럼 멋진 이 720S 스파이더를 몰고 액티브 버튼을 활성화하고 여기가 지금 호명산이거든요. 호명산 와인딩 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너를 막 돌아 나가는데 와, 제가 제일 많이 느꼈었던 거, 어제 차를 받고 사실은 남산을 한 바퀴 돌았거든요. 남산을 돌면서 느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바로 말도 안 되는 코너링. 진짜 레일을 타고 간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코너링이 말도 안 되게 돌아 나가요. 이 720의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코너를 돌 때 바깥쪽과 안쪽에 서스펜션의 압력이 좀 다르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의 압력은 좀 단단하게 조절이 되고 안쪽의 압력은 좀 약간 헐겁게 조절이 되어져서 코너를 나갈 때 굉장히 뭔가 진짜 레일을 타고 돌아가는 그런 느낌 있죠. 이게 바로 맥라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돌아 나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바로 미션의 변속 속도예요. 미션의 체결감. 제가 타고 있는 R8 같은 경우에 우라칸도 그렇겠지만 똑같은 미션을 쓰거든요. 미션 반응이 듀얼 크러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 라는 것을 제가 R8을 신형 R8을 가지고 오고 나서도 그렇고 해외에서 R8을 타고 있는 친구들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얘는 그것보다도 약 방박자가 더 빠른 느낌이에요. 특히 업시프트를 할 때 이렇게 다운을 쳤다가 놓아서 업을 할 때 굉장히 빨리 변속이 됩니다. 진짜 0.01초의 딜레이도 없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체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변속 속도에 있어서는 R8과 같은 미션을 쓰고 있는 우라칸, 그리고 제가 작년에 탔었던 488보다도 느낌적으로는 훨씬 더 빨라요. 이게 굉장히 특히 이런 와인딩 길에서는 경쾌함을 느껴줍니다. 서스펜션의 느낌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일반 노멀 모드로, 제가 지금 노멀 모드로 다니고 있었거든요. 시내에서 노멀 모드로 다닐 때는 크게 그렇게 뭐 이렇게 승차감이 슈퍼카처럼 딱딱하다 이런 느낌 받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네요. 물론 페라리나 그러한 어떤 영역에 있는 차들보다는 AMG 모델들, 이런 모델보다는 단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가 단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제가 변속 버튼을 눌러서 액티브 버튼이라고 그러거든요. 액티브 버튼을 눌러서 트랙 모드라든가 이런 모드로 활성화 시켰을 때는 굉장히 하체가 단단한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아마 그걸 거예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이 세 가지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많이 좀 여쭤보실 수 있거든요. 많이 또 궁금해 하시고, 실제로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면 세 가지를 많이 비교를 하니까. 일단 전 세계 판매량 중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것은 페라리입니다.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페라리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날 정도니까. 전 세계의 판매량, 두 번째는 바로 맥라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람보르기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판매량, 우리나라 판매량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그만큼 사실 맥라렌이라는 그 차량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세 가지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판매량에 있어서만으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맥라렌 이 브랜드는 나머지 페라리와 그리고 람보르기니와 비교를 해서 첫 번째, 성능적인 부분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같은 급의 라인으로 봤을 때. 다시 말하면 이 720S 같은 경우에는 페라리의 488 그리고 우라칸, 이 두 가지와 비교가 될 수 있는데, 가격적인 비교로 있어서, 근데 성능적인 비교로 있어서는 아벤급이죠. 아벤타도르급이죠. 왜냐하면 720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능에 있어서는 488과 우라칸보다도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위쪽에 있다. 실제로 몰아보면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맥라렌 브랜드가 그 두 가지 나머지 브랜드와 또 차이점을 보이는 건 뭐냐면 바로 하차감. 문이 위로 열린다는 것이죠. 같은 가격에 있을 때 우라칸과 488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이 옆으로 열리는, 다소 좀 내가 이렇게 슈퍼카를 보유하고 타고 있는데 약간의 하차감에 있어서 문이 위로 열렸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얘는 모든 맥라렌 브랜드가 그렇지만 문이 위로 열린다는. 어제 강남역에서 잠깐만 정체하고 제가 문을 위로 열고 커피숍 잠깐 들어갔는데 시선이 말도 안 되게 꽂힙니다. 그에 비해서 람보르기니 우라칸, 람보르기니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일단 존재감이죠. 어디에 있어서 존재감, 서 있을 때와 운행할 때 도로 위에서의 존재감이, 그거는 말도 안 되게 뛰어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알겠지만 도로에 서 있을 때 존재감이 납작하게 그냥 바닥에 붙어 있다라는 그 존재감 자체가 우라칸이라는 것이 갖는, 그리고 남자의 마음을 싱궁 울려주는 바로 그 외관, 그거 하나로 모두 다 설명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배기음이죠. 이 V8 트윈터보, 특히 맥라렌이가 가장 큰 단점 중에 한 가지가 배기음이 낮다. 실제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액티브 버튼을 활성화 시켜서 간다 하더라도 배기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뛰어나게 막 엄청난 슈퍼카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라칸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듯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존재감이 뿜뿜하고 숨겨지는 거죠. 페라리가 가진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페라리는 페라리죠. 네임밸류잖아요. 페라리는 사실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떻게 좋느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영역에서 이름 하나로 끝나는 게 바로 페라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더 마음속에 깊이 알고 있으니까. 특별한 도로 위에서의 람보르기니와 같은 그러한 존재감이 없어도, 그리고 이런 엄청난 성능이 도로에서 마구마구 맥라렌처럼 뿜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페라리는 그 마크와 우아함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래서 전 세계 판매량이 많이 있는, 하지만 맥라렌은 바로 이 엄청난 성능입니다. 720S 스파이더, 맥라렌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되게 오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실제로 720S 스파이더를 계약했었던 저희 계약자, 우리나라의 계약자분들이 참 특이하게도 이 차를 소유하신 이 차주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맥라렌을 처음 사보신 분들이래요. 처음. 그만큼 이전에 어떤 차량 또는 뭐 이와 버금가는 어떤 슈퍼카, 그런 것들을 소유해 왔었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또는 시승을 해보고 매료가 되어져서 사는 그러한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눈에 보이시는 것 같이 화려함이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네이밍이 있고요. 그리고 스파이더 모델이기 때문에 지붕도 열리는, 우리가 오픈 에어링도 즐길 수 있는, 거기다가 우라칸과 다르게 하드탑이죠. 그래서 테러의 위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놈,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성능과 퍼포먼스까지
지금 당장 이 상태로 트랙에 들어가도 트랙 안에 있는 모든 차들을 다 이길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로 위에서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팔방미인 같은 오늘 굉장히 즐거운 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이거는 제가 뭐 매장 가서 시승해 보세요, 시승차 자체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차량이 있다면 저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여러분도 눈으로라도 또는 귀로라도 이 차량을 저와 같이 즐겨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쯤에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